오늘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나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예. 왜 때문인 거죠? 저희가 예, 드디어 100위권 안으로. 아,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구나. 기생충으로.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저 약간 이렇게 뻐기는 느낌인데 정준호 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인가? 기생충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생충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 굉장히 좀 동심 파괴를 제대로 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실시간 댓글을 못 달았어요. 예. 방송에서 화요일에 제가 아침에 일찍 뭔가 일이 있어갖고 월요일에 좀 일찍 잤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게시판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 그 게시판에 그 댓글들이 많았던 건 다 내가 단 거였구나. 아, 내가 없어서 그랬나? 왜 다들 댓글을 안 달지? 저 혼자 외로이 쓸쓸히. 예. 다들 좀 이게 그동안 내가 댓글 수를 많이 늘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엄청난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 팟빵 게시판 같은 경우는 화려해요. 총천연 아틀라스가 막 올라오고. 저도 처음 보는 사진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지금 막 아까 보면서 열심히 저장 이미지 수집 중입니다. 출처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보고 제일 신기했던 게 벼룩 목걸이. 저도 사실 옛날에 그림에서만 봤거든요. 이거 맞아요? 저는 제가 상상했던 목걸이하고 약간 모습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나 하고선 찾아봤는데 실제로 올라와 있고 이거 지금 이베이에서 팔아요? 네, 팔고 있더라고요. 120불에. 엄마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지? 이거 무슨 이거 무슨 원리예요?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원리일까? 이 안에 끈끈이를 이 안에 빈 공간에. 끈끈이를 오렌지색이나 뭐 이런 거. 이거 이렇게 목에 달면 얘가 이렇게 살랑살랑 돌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되게 밝은 색의 하얀색, 오렌지색, 뭐 노란색 이런 거 넣어놓으면 약간 이발소 사인 같지 않아요? 이발소 사인이 거기서 왔나? 그래서 이거 딱 보면서 벼룩들이 막 혹해갖고 달려들다가 이제 이 안에서 못 나오는. 근데 이발소 사인이 원래는 병원의 사인이었다면서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빨간색이 원래는 봉에다가 그 붕대를 빨아말리던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휘날려서 휘감기는 거를 표현한 거라고 막 원래 옛날 네, 의사가 이발소가 이발도 뽑고 나도 아니 모르는... 잠깐만 정혜진 쌤 의사시잖아요. 저희가 자꾸 잊지만 의사십니다. 네. 잊어버리지만 의사십니다. 저분이. 예. 그러게. 신기하네요. 의학상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리부님께서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애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애견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심장 사상충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 후에도 애견 심장에 커다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애견 관련 기생충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생충인데도 애견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낭설들이 퍼져 있어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급여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은 애견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심장사상충 예방약. 사실은 3기 이하 치료제라고 해요. 이거는 독해서 가능하면 먹이면 안 된다. 두 번째, 심장사상충은 감염되더라도 허브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1년 내내 급여를 해야 한다. 서민 교수님이 네이버에 연재한 글에도 심장사상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팟캐스트를 듣는 애견인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심장사상충 일단은 뭐 예방약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 형태로. 그렇죠. 우리가 그 기생충과 관련해서 구충제도 그렇고 그렇죠. 예방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특히나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말라리아 감염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 말라리아 예방약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게 예방약은 없다. 그냥 꾸준히 먹으면서 걸리자마자 치료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것이다. 근데 심장사상충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래 조그만 때는 이 유충일 때는 그냥 피 안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심장이나 폐동맥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애들이 점점 자라서 네. 그게 이제 혈관을 막아서 죽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그래서 원래 심장까지 애들이 와서 정체되어 있을 정도면 이미 감염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죠. 원래는 그냥 그러니까 심장까지 안 가고 마리수만 적으면 얘가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이라는 게 최종 종착지 같은 게 심장 쪽이기는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마리수가 적을 때에는 감염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증상은 없는 경우들도 꽤 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증상이 있으면서 보통 병원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오랜 세월을 했던 유기견들이나 유기묘들 같은 경우는 구충을 따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된 채로 오래 방치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충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됐을 때 바로바로 좀 치료가 되는 거죠. 사실 심장사상충이 다른 약간 아주 가느다란 회충처럼 생겼거든요. 실 모양. 네, 실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장에 있는 애면 약을 먹으면 빠져나오잖아요. 대변으로. 근데 이게 혈관이랑 심장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약을 먹여서 다 큰 상태에서 죽이고 나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얘네가 흘러다니다가 또 너무 늦게 치료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시경을 해서 뽑아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고가의 수술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사실 되게 비싼 수술이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펫샵에 가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저희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것에다가 공 하나가 더 붙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이면 거기서 20만 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워낙에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에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들에게 돈을 얼마나 쓰는 게 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가 어렵거나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는 질환에 걸렸을 때 얼마까지 반려동물에게 쓸 수 있는가를 고민을 또 집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은 사실 걸려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치료를 하려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들어가고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심장사상충 약을 꾸준히 우리가 매달 먹이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가 매개잖아요. 모기를 통해서 옮기 때문에 모기가 활동하는 계절에만 약을 먹이면 돼요. 그래서 모기가 활동하는 계절이 보통은 여름인데 한국이 요즘 많이 따뜻해져갖고 겨울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5월에서 10월, 11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1년의 절반 정도는 구충을 해주고 1년에 나머지 절반은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걸 권장하고 그 정도 비용이면 걸렸을 때 치료비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그렇죠.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죠. 그리고 너무 늦게 치료하면 사실 치료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사망률도 높아져서 위험하고 또 사실 가정 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안전한 편인데 모기한테 그렇게까지 말림을 그렇죠, 리진 그렇죠. 않으니까 근데 야외에서 바깥에서, 키우는 그렇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훨씬 취약하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죠. 개가 고양이보다는 많아요. 기본적으로 심장사상충 자체가 고양이는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사상충이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숙주로서 개가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증상이 개한테 더 빨리 올 수 있고 개한테서 더 잘 자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같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심장사상충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장사상충 그러면 보통 강아지, 개 반려동물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구충을 봄부터는 뭐 늦은 봄에서 늦가을까지는 하시는 게 좋아요. 허브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허브요법은 뭔가요? 전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저희는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이게 그 어떤 허브가 대체의학에서는 뭐 동종요법도 있고 뭐 각종 요법들이 있는데 허브도 또 하나의 요법이기도 한데 대체의학에서 말하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옛날부터 기생충 약으로 쓰던 한약재나 아니면 뭐 허브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 맞다. 그런 건 있을 수 비자나무 열매라든지 뭐 이게 원래 한방에서 쓰던 기생충 약들이 있는데 이게 독성이 높아서 그렇게 요즘은 잘 쓰이지 않고 있고 그냥 함부로 또 민간요법 따라했다간 잘못 그러면은 오히려 애견들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또 뭐 아까 독성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대체로 기생충 약들은 안전성이 매우 높은 약들이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약들이 많아서 그렇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약에 속하죠, 사실. 대부분. 그리고 뭐 하트가드로 쓰는 거는 주로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강변사상충이나 이런 거 예방하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투여하고 있는 약이라서 똑같이 심장사상충과 같은 사상충 종류네요. 그렇죠. 사상충 종류에 잘 드는 약이라. 그리고 이버맥틴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꿈의 약 같은 그런 기생충 약이라 체외에도 듣고 체내에도 듣고 심장사상충에도 듣고 뭐 어디다 써도 되는 약이라 만병통치약인가요? 만병통치약 기생충계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군대에서 그 타이레놀과 빨간 약 같은. 타이레놀과 빨간 약 같은. 네. 그리고 저번 방송에 동양한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시골이나 전원주택에서 기르는 애견들한테는 의외로 잘 걸리는 기생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얼른 가보세요. 얼른 가봐야겠네. 서민 교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서민 교수님이 옛날에 동양한충 좀 하셨었는데. 맞아. 자기 눈이 작아서 안 큰다고 이런 눈 큰 그 사람이나 개나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눈이 작아서 슬프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기생충계의 아이돌이신 서민 교수님께서 눈이 작아서 슬퍼서. 예. 북극곰님께서요. 예전부터 관심 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직업이 수의사. 그중에서도 야생동물 전공이다 보니 기생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만나보고 싶겠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완전 좋아하는데 예. 이번에 편충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진료한 흰손 긴팔 원숭이에서 아니 흰손 긴팔 원숭이를 진료하신다고요?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것 같은데. 대학 다시 가야 되나? 편충 충란을 진단했었습니다. 사람 편충인지 다른 편충인지까지 감별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편충 보기 힘들다고 하시니 생각이 나네요. 그 외에도 이 얘기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슴도치에서 살아있는 진드기, 응애를 진단한 적도 있고 해외 봉사활동 나갔을 때 강아지 대변에서 꿈틀대는 촌충, 조충 절편을 채취해서 학교 교수님께 보내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항공우편으로? 항공우편으로 미리 이런 건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난리 났어. 와. 쌤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프리카를 가실 게 아니네요. 한국에도 사실 야생동물 요즘은 또 좀 도로가 많이 나면서 로드킬 당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이제 서울대 수의학교실 같은데 가면 냉동 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다 해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죽어요 야생동물이. 안타깝다 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대량으로 해부를 해서 기생충을 확인할 때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실력 있는 수의사분과 함께 특집 방송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좋은데요? 네.
한번 섭외를. 네, 아까 그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극곰님께서 직접 조합원님이신가? 예, 직접 출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얼마 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네. 서울시에서 그 뭐 결제 문서 같은 거를 이제 정보 공개 그거에 따라서 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기생충도 있나 하고서 제가 검색창이 뜨면 항상 기생충을 쳐보거든요. 어디든지. 약간 습관 같은 건데. 아, 대박이다. 기생충을 쳤는데 진짜 엄청 많이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저기 뭐지? 서울대공원 이 서울시 산하 네. 기관인데 그렇죠? 거기서 동물들 기생충 검사 한 게 결제 문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수달에서 무슨 사상충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남아 있어서 지금 눈이 겁내 반짝반짝. 그래서 거의 한 2-3시간 동안 결제 문서만 계속 뒤져보고 있었던 기억이. 예, 정말 파견해드리고 싶네요. 서울대공원 우리 정준하 쌤을. 근데 생각보다 동물원 동물들이 기생충이 꽤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다 구충을 하고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걸린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괜찮은 건가? 그러게. 근데 뭐 자연 상태에 있으면 다 항상 거의 다 대부분 걸려 있으니까 조금씩은. 근데요, 그 사육사 분들이 계속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문득 드는 생각이 사육사 분들도 그 아이들과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은 뭔가 기생충이 좀 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얼핏. 그런 직업적으로 뭐 있는 분들은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옮길 수 있는 기생충이 있고 사람한테 들어와서 크게 영향이 없는 기생충들이 있는데 네. 정기적 구충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야생동물 보시는 분들은 맞아. 네. 검사하실 것 같고 또 네. 특히나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조류 사육장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조류한테 옮아서 안에 있는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기도 하고 왜 그 조류 독감 돌고 이럴 때는 동물원에서 조류 사육장이나 이런 데는 폐쇄해 놓잖아요. 네. 사람들 못 들어가게. 네. 그러니까 뭐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만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인수공통 감염, 사람하고 동물하고 공통 감염이 되는 애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유행을 하면 얼마 전에 그 대관령 양떼목장도 지금 뭐 구제역 같은 것 때문에 폐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관리를 하죠. 그 사육사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충도 하고 이제 뭐 예방 주사 같은 것도 많이 맞으시고 한데 그거에 특별히 그 직업상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자주 그런 것들을 좀 약이 투여가 되는데 특별히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중독될 정도로 많이 들이진 않으니까. 네. 저도 일반인들과 보다 좀 더 주사를 자주 맞아요. 아, 선생님도요? 그럼요. 독감 예방 접종도 젊은 나이에는 제 나이에는 굳이 맞을 필요 없는데 필수 접종 직업군이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매년 전 주사 정말 싫어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놓는 건 모르겠는데 맞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본인이 본인한테 놓나요? 아, 근데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되게 잘 놔요. 주사를. 굉장히 부드럽게. 그래서 맨날 매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 동물과 관련해서 귀 진드기? 요것도 강아지들한테는 좀 심각한 건가요? 귀진드기는 바깥에서 사는 개들은 많이 있어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래서 귀진드기는 근데 뭐 쬐끔 있을 때는 소독만 잘해줘도 금방 없어지는 거라 그리고 체외구충 하는 그 약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발라주면 같이 잘 없어져요. 그래서 귀진드기는 정말 심하게 많아서 염증이 귀 안에 심해져서 웨이도 감염이 많은 경우에는 그 개하고 고양이는 사람하고는 그 웨이도라 그래서 귀끼리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소독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꾸준한 소독만 하시면 귀진드기는 금방 없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벼룩, 그다음에 참진드기, 회충, 옴진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네. 예. 뭐 이런 거야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꾸 꾸물꾸물이란 단어가 왜 자꾸 생각이 나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꾸물꾸물, 그 체외에 있는 기생충들, 한 번에 박멸할 수 있는 뭐 약들 말씀해 주셨고, 한 3-4일이면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자꾸 제가 왜 한숨을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게 자꾸 그려지는데 제가 네. 또 입으로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또 그리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기생충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물들이라. 벼룩 같은 경우는 점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걔가 그쵸. 얼마나 뛰죠? 자기 몸의 30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카페트 같은데 앉아 있다가 걔가 이렇게 총총총총 지나가면 걔한테 이렇게, 네, 점프해서 달라붙는 그 정도의 점프력을 가지죠. 그러니까 얼추 비교를 하자면 사람이 63빌딩을 뛰어넘는 정도인 거죠. 그러네. 진기명기인데? 네. 네. 와. 그리고 벼룩은 여러 가지로 좀 재미있는 생물인데 그 벼룩 같은 경우에는 장단지, 그러니까 뒷다리에 되게 특이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쓰는 뭐 고무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탄성이 좋아요. 엘라스틴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축적해놓은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점프력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효율이 높은 단백질이 있고. 고양이도 그렇잖아요. 네. 고양이가 다리의 관절 근처랑 다리 근육에 단백질이 사람이나 개하고 많이 달라서 탄성, 점프력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 키의 10배 이상은 뛰어요, 원래. 그래서 귀찮아 죽겠어요, 정말. 자꾸. 날아다녀서. 막 엉뚱한 데 올라가고 그냥 진짜 내려오지도 못할 거. 올라는 갈 수 있는데 내려오진 못하는. 내려오는 걸 좀 더 싫어하더라고요. 올라는 잘 가는데. 그럼 내려달라고 우나요, 막? 네, 귀찮게 해요. 사실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책장이나 냉장고 위에 이런 데 막 올라가거든요. 한 방에 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고 좀 느릿느릿 다니는 애들은 한 3단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저희 아이 중에 나비라고 엄청 날쌘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한 방에 냉장고 꼭대기를 그냥 멋있다. 와. 진짜 신기해요. 저는 지난번에 병원 갔을 때 등치가 있어서 저는 거기를 뛸 줄 몰랐어요. 네. 그것도 이렇게 위가 트인 공간이면 좀 뛰기가 편할 텐데 책장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큰 등치가. 제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한테 저 자리가 원래 저 아이의 자리인가요? 라고 그랬더니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자꾸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좋아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애들이. 뛰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한 19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특히 동유럽이나 이쪽에서는 벼룩 서커스가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서커스. 어디선가 얘기를 듣기는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BBC에서 뉴스를 봤던 게 마지막 벼룩 서커스 하시는 분이 뭐 돌아가셨나 뭐 그랬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약간 돋보기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놓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막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뭐 서커스 크게 행사하면 왜 거기 부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는데 막 목줄 같은 거 묶어서 뛰어다니게 한다든지. 잠깐만요. 벼룩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에 묶을 수 있는 목줄은 뭔가요? 그리고 막 마차 같은 것도 매달아놔요. 벼룩에다가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꽈가지고. 벼룩이 사이즈가 좀 있어요. 아니 벼룩이 사이즈가 있다고 한들 흔히 얘기해서 개미 정도인가요? 개미는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개미? 작은 개미. 불개미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도 거기다 뭘 묶는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디테일한 작업이네요. 네, 그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벼룩에 목줄을 묶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서커스일 것 같습니다. 장담하건대 벼룩 서커스 사진 올라옵니다. 게시판에. 우리가 근데 이건 궁금하고 보고 싶긴 해요. 진짜 진짜 그 막 동영상 같은 거 올라와 있는 거 몇 번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심지어. 저라도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훈련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걔네들의 점프력을 이용해서 그거 보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어서 그냥 벼룩 서커스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가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얘네도 고양이 같이 착륙하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점프 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온몸으로. 네. 이렇게 풍. 그래서 그냥 우당탕탕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얘네들이야 뭐 몸무게가 워낙 가벼우니까 그 정도 충격에도 그다지 적이 없는데. 고양이는 착지는 잘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떨어지면 순간 딱 균형을 잡아서 네 발로 착지를 딱 하는데 갑자기 떨어뜨리면 그거를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균형을 못 잡아서 당연히 착지를 못 하고 작정하고 떨어지면 한 2층 정도 높이에서는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2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집에 테라스에 나와서 1층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테라스에서 1층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1층에 약간 이렇게 둔덕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쪽으로 그냥 숭 하고 뛰어내리더라고요. 아유, 왜 갑자기 제 도가니가 아플까요? 이 얘기를 듣는 제 도가니는 왜 아픈가요? 탈출을 꿈꾸는 아이들이 항상. 네, 미치겠어요. 그럼 벼룩은요, 네. 그렇게 몇 번씩 뛰어내릴 정도의 체력이 되는 건가요, 이 아이들은? 네, 그 약간 벼룩 장단지에는 단백질이 왜 우리 고무줄이 이렇게 계속 당겨놓으면 그냥 늘어나 버리잖아요. 탄성이 있잖아요. 네. 그 탄성이 없어지는데 벼룩은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상태라서 바로바로 다시 뛰고 다시 뛰고 다시 뛰고 할 수 있는. 근데 그 뛰는 목적이요. 숙주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숙주를 딱 찾았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거죠. 뛰지 않고? 뭐 알을 낳거나 이러려고 다시 내려올 때도 있고. 알은 숙주에다 낳지 않나요? 알은 바닥에. 네. 바닥이라 하면? 그냥 땅바닥? 네,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거기서 이제 보통 둥지 같은 데나 네. 그 서식처 같은 데 알을 많이 낳는데 그러면 이제 벼룩도 되게 효율적인 한살인데 벼룩이 바닥에 알을 낳고 애벌레가 바닥에서 되면 그 이제 부모들이 싸놓은 똥을 먹고 애들이 자라요. 먼지나 이런 걸 먹고 바닥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다가 성충이 돼서 다시 뛰어 올라가서 피를 빨아먹는. 되게 단순하다. 네, 단순한 사이클이죠. 말라리아는 같은 굉장히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애들보다는 훨씬 좋네요. 그래서 벼룩이 박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안에 한번 생기면. 그래서 아예 막 연막탄을 터뜨려서 애벌레까지 완전히 소독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한 번에 없애기가 쉽지 않고.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빈대 잡으려다 뭐 초가삼간 태운다. 네. 그렇지. 빈대도 잡기가 어렵나 봐요. 빈대가 그 살충제 저항성이 엄청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살충제 중에서는 듣는 게 거의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독한 살충제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세한 그 에어로졸 형태로 만들어서 완전히 매트리스 안까지 하지 않으면 힘들고 또 빈대가 특이한 게 얘는 굶으면 더 독해져요. 굶으면 독해져서 굶겨놓으면 살충제 저항성이 더 올라가요, 갑자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살충제 1mg만 써도 죽던 애들이 갑자기 한 200mg을 써야 죽는다든지 막 이런 애들이 그 있고. 살충제라는 게 사실 결국은 인간한테도 좋지 않은 성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쓸 수 없을 정도, 사람한테 노출돼도 안전하지 않은 정도의 농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구를 막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러는 거고. 아니 근데 굶으면 기운이 없어서 오히려 되게 비리비리해줘야 되는데 신기하네요. 빈대는 자기네들끼리도 잡아먹거든요. 그냥 옆에 굶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애한테 주둥이를 박아놓고 체액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냥 빈대를 아무 숙주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넣어놔도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생존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빈대 같은 놈이라고. 네. 와, 끈질긴 생명력. 진짜 생명력 갑이죠. 생명력 정말 옆에 갑. 있는 빈대한테 들어붙는 정말 빈대에게 빈대 붙는. 빈대에게 빈대 붙는 정말 빈대 붙다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기생충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빈대를 써서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을까 싶었는데. 빈대 붙는다. 진짜 독하네요. 빈대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네요. 이제 그 말이. 떨어뜨릴 수 없어. 그래서 진액이 다 빨려야 돼. 와.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게 속담인 줄 알았는데 2005년인가 6년인가 영국 아니면 독일일 거예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쇼파에 빈대가 생겼는데 그거 되게 최근 아니에요? 더 최근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알코올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 집이 다 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 초가 삼간이 아니라 유럽의 한 가옥을 태웠다는 그런 소파가 뉴스. 불탄. 네. 빈대가 생겼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요. 사실은 이 기생충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기 시작하고 자꾸 몸이 간질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패브릭 엄청 열심히 그 세탁을 했지만 세탁을 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접어놨던 그 카펫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바닥이 차가워서 깔았다가 갑자기 느낌인데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똘똘똘똘 말아가 다시 넣어놨거든요. 빈대는 가렵지 않고 아프죠. 다음날. 아프다고요? 물리면 아파요. 빈대는. 부어오르고. 네. 개미한테 물려보셨어요? 네. 개미한테 물리면 가렵지만은 않잖아요. 아프고 아프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렇죠. 예. 빈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아프거나 가렵고 붓거나 하는 게 모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물린 자국이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빈대죠. 그 물린 자국이 남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물릴 때 아파서 깨기도 해요. 그 정도로? 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샘은 근데 물려본 적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증언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네, 외국에 여행 갔다가 민박집 같은 데서 물린 분들은 꽤 있어요. 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때 왜 가방에 실려온 아이들, 그 아이들 그 가방 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다 버려야죠. 가방째 버려야죠. 답이 없습니다. 가방 그 안에서 뭔가도 빼내면 안 돼요. 그대로 그냥 밖에 갖다 버리셔야 돼요. 남이 그 가방째 버려놓으면 여러분 절대 주워서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유럽에서 자취하던 그 이제 그 초기 유학생들이 남의 가구 버리고 주워다가 아싸 좋다 이러면서 피번 케이스들이 엄청 많았죠. 예. 정말 다음날 그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력, 생존력이 정말 무서운 빈대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때 빈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없어졌을까? 약간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는. 다른 대도시들은 또 오히려 돌아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영국, 한국도 런던, 조금 요즘에 빈대에 대한 증언이 있긴 있어요. 네, 약간 가끔 어디서요? 그냥 외국에서 많이 업어오나 봐요.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중에 좀 그런 케이스가 많고 외국에 장기 여행 갔다가 옷에 껴갖고 오는 분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배낭 이런데. 뭐 런던 이런데 가면은 호텔 이런데 일단 엄청 많고 또 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졸업 논문을 빈대로 쓴 친구가 있었는데 버스랑 지하철 시트 다 뒤집어 보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에서 발견했어요, 빈대를. 그래서 생각보다 빈대가 훨씬 대도시에 많다는 걸 이렇게 논문으로 써서 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엄청 흔한 것 같아요. 런던, 뉴욕 뭐 이런 데는.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네. 그 패브릭으로 된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은 찝찝하단 말이지. 여기 그냥 앉아도 될까? 예. 왠지 있을 것 같고 빈대가 아니더라도 꼭 어떤 생명체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있겠죠.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녹음실 안도 굉장히 최적의 장소 같아 보여요. 최적의 장소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아프다랄 정도로 물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여기저기 벌어진 틈들도 많고 아이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호기심에 찬 눈을 어쩌면 좋을까? 정준호 쌤. 둘레둘레 둘러보시면서 샘은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이 내의 생명체들을 몇 가지 정도 찾아내실 것 같아요. 왠지. 뭐 진먼지 진드기 정도는 여기서 뭐 어렵지 않게. 이런 거는 이제 진공청소에 가져와서 한번 쭉 빨아들인 다음에 물에 넣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얼린 다음에 깎아내면 거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추출하는군요. 저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는데요. 네. 어떨 때 심했냐면은 전 못 모르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쫙 한 다음에 먼지가 쫙 모이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터는 과정에서 흡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콧물이 줄줄. 맞죠. 네. 그쵸.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몰랐어요. 진먼지 진드기는 집에 되게 많은데 진먼지 진드기 청소기 안에 이제 밀집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코앞에서 바로 한 군데 터셨으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진먼지 진드기 자체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보기보다는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 안에 있는 효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먼지 진드기가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쵸. 그 사람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배설물 안에도. 근데 이게 반감기라고 해서 이제 그 효과가 없어지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한 2-3달 이상 걸리는데 그게 배설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면 이게 폐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폐 조직에 그 효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녹이니까 자극이 되는 거예요. 폐 안에.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를 완전히 박멸을 시켜도 그게 살충제 뿌려도 진먼지 진드기가 죽는 거지 배설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설물이 남아있는 상태면 한 2-3달 정도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급성 염증 반응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게 가장 그래도 빠른 그 증상 억제제고 그거 말고는 알레르기의 가장 효율적인 억제 방법은 원인을 피하는 것이 1번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청소기를 이렇게 밀기는 하더라도 그 청소기 먼지통을 절대 손을 안 대요. 누가 하나요, 그럼? 집에서는 저 혼자 사는 원룸이기 때문에 걸레를 사용하죠. 청소기 사용 자체를 안 합니다. 한번 그 진공청소기에 된통 당하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약간 생겨가지고 절대 먼지통은 손을 안 대게 돼요. 마스크 중에서도 그 방진 마스크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 조금 뭐 생긴 거는 별로 쓰고 싶지 않게 생기긴 했지만 3M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방진 마스크 좀 효과 있는 걸로 쓰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마스크 중에 여기 철사가 있어서 코 옆에를 막아주는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야 사실 먼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왜 마스크 형태로 된 여기를 다 막는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그냥 다 마시는 거예요, 사실. 네.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런 그리고 마스크는. 이제 걔는 구멍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웬만한 걸 좀 일상적으로 알레르기의 원인이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고 싶다면 2급 수준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쓰시면 제일 좋은데 참 쓰기 싫게 생겼어요. 마치 좀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네, 무슨 화학 실험을 당장 할 것 같은 느낌의 마스크인데 그거보다는 뭐 그냥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급수가 좀 낮은 애들이 우리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입체적으로. 그거 여기 이제 콧대에 이게 딱 조율해주는 마스크인데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가정에서 저처럼 못 모르고 그게 원인인지도 모르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청소할 때 마스크 쓰시는 게 좋아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청소할 때마다 이불 털 때 뭐 방 환기시킬 때 이럴 때 그때 쓰셔야지 안 그러면은 콧물 눈물 계속 막 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가 안정화되어서 이렇게 먼지가 가장 안 날리고 걔네 서식도 좀 최대한 늦게 번식하게 하려면 50에서 60% 정도 습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집안 온도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건 사실 상관없는데 너무 덥지 않게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줄인다고 봄철 이런 때 계절마다 이불 털러 나오셨다가 오히려 심해지셔가지고 다시 병원 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캠페인에서도요. 그냥 밖에 나서 먼지 꼭 털어라. 햇볕에 좀 말려라. 이 얘기만 하지.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배설물로 인해서 된다라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캠페인을 했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불을 털 때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코를 딱 조여주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해줬거든요. 일단 여러분 그 본인이 약간 알레르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청소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청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없는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있는 분들의 가장 1등 알러젠, 그러니까 알레르기의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그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이렇게 각종 알레르기들이 많은데 특히 봄철 되면은 알레르기 앓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통년성이라 해서 1년 내내
알레르기에 반응을 하시고 특정 꽃가루나 특정 나무라든지 뭐 특정 과일 그런 것도 있고 반응하시는 분들은 좀 계절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환절기는 사실 좀 뭐가 다르냐면 온도와 습도가 급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평소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커요.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쉬어줘야 되고 그리고 온습도가 갑자기 변하고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코나 입안의 점막들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그 특정 알러젠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환절기에는 다들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슬슬 그 계절이 찾아오고 있네요. 시작됐죠 벌써. 예민하신 분들은 보통 구정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입동이 지나가면 바로 반응이 오시고요. 조금 둔감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그 경칩인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나타나죠. 그래서 환절기를 극복하는데 사람이 한 2주 정도 걸린대요. 보통 이 체력이 대비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젊으신 청소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아니면 대비가. 구충을 한 마리쯤 분양받아서 키워보는 것도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왜요? 알레르기와 기생충이 관련이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자가면역성 질환과 알레르기의 편충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알레르기라는 게 너무 과한 염증 반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기생충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숙주를 조정하죠. 기생충에게 조종당하면. 이 편충 연구가 좀 활발하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네. 진짜. 그러니까요. 좀 안전한 방법으로 알레르기를 없앨 수 있으면 모든 좋은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기생충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찾아보니까 빈대 박멸 살짝 찾아보니까 DDT. 우리나라에서 DDT 살포를 한동안 해갖고 그 이제 빈대가 박멸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DDT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쵸. 위험한 유기화학물인데 안 쓰죠 지금은. 지금은 금지됐죠. 네, 사용 금지됐죠. 근데 DDT가 사실 우리나라는 뭐 빈대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생충들 박멸 때문에 썼고 모기 박멸하려고 뭐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서는 말라리아 그것 때문에도 쓰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뿌렸죠. 집 안에 벽에다가 원래 살포를 하거든요. 모기가 원래 사람 피를 빨면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벽에 앉아서 쉬었다가 나가는데 그쪽 지역뿐만 아니야. 여기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딱 물리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불을 탁 켜요. 벽에 붙어 있어요. 100%. 진짜. 그래서 딱 때리면 벽에 핏자국이 쫙. 그렇죠. 그래서 벽에다 DDT를 뿌려요. 살충제 뿌리실 때 벽에 뿌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허공에다 대고 보통 뿌리시잖아요. 아니야. 그건 뭐 허공에다 대고 뭐 어떡하라고. 그 왜 모기가 날아다니니까 막 뿌리잖아. 이렇게. 네. 그 공기 중에 있으면 다 땅에 가라앉아갖고 나중에 바닥 미끄러지잖아요. 네. 저희 벽에 뿌리셔야 돼요. 벽에. 진짜요? 이것도 모르는 거구나.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벽에 뿌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벽이나 천장. 우리는 흔히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니까 무언가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얘가 날아다니는 공중에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온 집안의 방 안에 다. 그럼 다 가라앉잖아. 네, 그래서 바닥이 미끌미끌해요. 애들이 바닥엔 잘 안 앉는데. 헐. 벽이랑 천장에 뿌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천장, 커튼. 그렇죠. 이런 데다가. 아이들이 안착할 만한 곳에 뿌려야죠. 커튼에 뿌리면 효과 좋더라고요. 커튼 괜찮다. 정준호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네. 잠깐 이거 아니 이거 저만 모르는 생활상식 아니거든요. 이거 저만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분명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저희도 지금까지 허공에다 대고 뿌렸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아니 허공에 타겟이 있으면 타겟에 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많이들 허공에 뿌리네요. 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모기가 직접 그거와 접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으면 그게 또 금방 가라앉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아무리 뿌리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 다 끝인 거죠. 옛날에 그 생각난다. 그 비가 오는데 막 피해가는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하면 비사이로 막가. 비사이로 막가. 그렇죠. 살충제 사이로 막가.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모기장이 이미 살충 처리가 돼 있는 모기장을 쓰기도 하고. 네, 거기에 붓기만 해도 네, 섬유 안에 이제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을 빨려고 모기들이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막 붙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틈 노리다가 그냥 죽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거 그런 거 제가 이번에 정준호 선생님이 번역한 책 읽다가 본 건데 DDT를 벽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벽에 뿌리면 내가 그 책에서 읽은 건가? 그러면은 모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DDT의 독성 때문에 다른 생물체들이 또 죽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벽에다가 뿌리면 벽에 이렇게 비빔을 많이 하는 고양이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 지역에서 막 죽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결국에 이득 보는 건 쥐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 잡으려다가 동네가 그냥 쥐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DDT 얘기를 빈대 잡으려다가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꺼낸 거는 또 이제 막 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려고 말라리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빈대를 정복하고 박멸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그런 많은 시도들에 원치 않는 결과가 항상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나비 효과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또 워낙 생태계 안에 변수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사실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긴 하죠. 그런 걸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변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로 돌아오기도 해서. 감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영화 우주전쟁에서 보면 맞아. 결국 외계인을 막은 건 바이러스와 미생물들이 감기 걸려서 다 죽잖아요. 외계인들이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한동안 네네. 우리가 꽤 익숙하게 썼던 그 단어가 최근 들어서 어느새 슬그머니 조금 자취를 감추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에볼라 막 이런 게 저는 막 이런 상상을 해요.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한 생태계의 반응이다.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인류의 해악이 되는 어떤 나쁜 바이러스, 나쁜 박테리아, 나쁜 기생충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조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연이 재앙의 어떤 형태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간이 단초를 제공을 한 거죠. 어떤 그리고 의미에서는. 에볼라가 결국에 인간한테 걸린 것도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한테 오지 않을 바이러스를 굳이 거기 가갖고 그거를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에볼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뭐 살아 있고 도시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는 이면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다들 좀 생각하면서 살면 조금 더 자연이나 생태계가 조금은 더 이렇게 보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우리 정준호 쌤은 기생충 전문가고 아프리카도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생충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기생충에 감염돼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그걸 만나는 로또, 행운의 로또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지만 기생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준호 쌤이 약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아프리카 여러 번 갔다 왔다던데 기생충 연구한다는데 이러고 약간 조금 멀리하는 그런 걸 당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냥 원래 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런 거에 신경 썼으면 아마 이렇게 못 살고 있겠죠. 이미 멀리임을 제가 그런 거에 좀 되게 둔해서 눈치가 없어요, 제가. 괜히 별명이 변태는 아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눈치 없이 제가 들이댔던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정혜진 쌤 정말. 예, 제 질문이 어리석었네요. 예, 원래 변태인 분한테 제가 무슨 소리를 한 거죠?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했네요. 예. 어쨌든 되게 훈훈한 거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동물과 관련된 기생충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아까 식물과 관련된 기생충 얘기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 소나무 제선충. 이거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서 소나무 제선충이 문제는 맞거든요. 그래서 매년 뉴스에도 나오고 이 소나무 제선충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가 예산을 꽤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학계와 정부 뭐 이런 데서는 다 문제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그 식물기생충은 사실은 뭐 진드기죠. 진딧물이라고 하는. 예, 왜냐하면 응애도 있잖아요. 응애, 깍지벌레. 네. 집에서 식물들 꽤 많이 키우시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우시고 옥상에서도 키우시고 거실에서도 키우시는데 저도 키워보고 싶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레 생겨. 근데 그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진딧물인데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시면 환풍이 잘 안 돼서 얘네들이 잘 자라요. 그래갖고 이거 식물기생충 얘기를 또 다음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나무 제선충 얘기도 그렇고 식물기생충도 그렇고 식물은 또 뭐 동물계와 식물계가 또 공생관계인 애들도 있고 식물끼리 공생인 것도 있고 뭐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어에서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진드기가 영어로는 마이트 틱도 있고 마이트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더라 가을에 야외 활동하면서 많이 늘어난 거 그 진드기 때 물려갖고 생긴 바이러스성 질환 있잖아요. 유행성 출혈. 중증열성 혈소판 증후군. 네, 맞아요. 뭐예요? 유행성 출혈은 옛날에 살인 진드기라고 잠깐 뉴스에 좀 나왔었죠. 그렇죠. 살인 진드기라고 막 뉴스에 나왔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거 말고 문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유행성 출혈은 쥐 배설물에 의해서 생기는 뭐 이런 건데 그런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즌에 늘어나기도 하는데 진드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먼지 진드기가 사람을 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먼지 진드기는 배설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간극을 보면 진드기가 영어로 틱도 있고 마이트도 있어요. 근데 틱이 무는 애들이고 마이트는 좀 그다지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 영어로는 틱하고 마이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이트는 이제 집에 사는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진짜 애들이고 작은 애들. 지금 사실 올려주셨어요. 자세하게 기생충에 대하여 하시면서 예. 그래서 마이트, 틱. 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야외에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오면 한 마리씩 이렇게 등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아우 못 봤어요. 잡아 뜯어서 이렇게 퍽 터트려주는.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정혜진 쌤. 못 봤어요. 아니 이거는 되게 아쉬운 표정이 아니라 우리 걔한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진딧물이랑 진드기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식물에 있는 진딧물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드기하고 또 달라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그 댓글 게시판에 보니까 스킨 패러사이트라 그래서 틱과 플리하고 마이트를 구별해서 액추얼 사이즈 실제 크기를 여기다가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액추얼 사이즈가 마이트는 점처럼 되어 있고 틱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틱은 눈에 보여요. 틱은 꽤 커요. 한 새끼 손가락 한 반마디? 새끼 손톱 정도 크기? 피 빨면 이게 애들이 더 불어나거든요. 또 엄청 땡땡해지거든요. 그렇죠. 피 빤 후의 모습도 올려놨어요. 오, 진짜.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몸이 고무줄인가요? 이게 몸무게가 한 몇십 배까지 늘어날 거예요. 이때 피를 하도 빨아가지고. 거의 얘한테 빨리면 죽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술록이나 북구에 사는 동물들은 진드기가 막 그 몸 옆에서 그냥 번식을 해서 막 몇천 마리까지 불어날 때도 있거든요. 체중이 달라지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진드기 그러지만 틱도 있고 마이트도 있고 좀 다르다라는 다 거. 다른 진드기. 네, 다른 진드기라는 거. 진딧물은 완전 다른 애들이고. 네, 진딧물은 정말 식물의 즙을 먹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흔히 이불이나 이런 데 기생하는 집먼지 진드기는 어떤 건가요? 마이트. 마이트입니다. 마이트. 얘 종류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진먼지 진드기는 이제 하우스 더스트 마이트라고 해서 걔는 검색하시면 또 이미지가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플리는 뭐 얘 이 아닌가요? 이? 플리 이 벼룩. 네. 플리가 벼룩이구나. 네.
그렇지. 이는 라이스지. 그래서 플리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벼룩시장, 플리마켓. 그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제 콩글리시 해갖고 그 식당 가갖고 라이스 달라 그래야 되는데 라이스 달라 그러면 2달라는 얘기잖아요. 라이스. 왜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할머니들은 그거 이밥이라고 그러셨는데 흰쌀밥을. 네, 맞아요. 네. 왜 그랬을까? 이가 하얗잖아요. 이가 하얘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이밥이 그 이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본 이는 까매요. 내가 본 이도 까매요. 내 머리 이는. 그쵸. 피를 빨았으면 이제. 아니 원래 이 성충이 까매요. 약간 흰색? 석회가 석회를 말한 건가? 석회가 그래서 석회가 빈 석회가 하얘요. 하얘요. 네. 쭉정이. 신나서 빈. 와, 내가 경험한 기생충이거든. 이밥에 대해서는 다음까지 찾아오는 자신 있게 이는 까맣습니다. 막 이렇게. 역시 유경험자라. 정준호 쌤은 우리 여기서 어깨 딱 둘이 펴고 우린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흰 달력 뒷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떨어뜨린 이유가 뭔데. 쭉정이는 안 보여요. 떨어뜨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걸로 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니. 그런 너는 하수다. 어떻게 이가 좀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보내드릴까요? 우리 정준호 쌤. 출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다음까지 어떻게든 제가 이 원정대 한번. 저는 그냥 정준호 쌤이 이가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 방면을 좀 해주시면서 직접 경험을 좀 해보시면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살아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보 부탁드립니다. 정준호 쌤이 직접 방멸해 드립니다. 출장 가는. 방멸해 드리는 거 맞아요? 가서 얼마 오는 거 아니에요? 쌤, 옮으면 일단 저희하고는 격리를 좀 해주세요. 저는 머리가 지금 긴 상태라 무서워요. 저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또 경험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랑은 좀 격리해 주시고요. 저야 뭐 언제든지 머리를 그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러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기생충 엄마 아빠와 함께 기생과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또 100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가야죠. 갈 수 있습니다. 기생충 믿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방송이. 정말 100위 안에 없으면 어디 있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 예. 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또 꾸며주신 우리 정준호 선생님, 정혜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